운명적 끌림인가? 내가 사랑한 사람이 그 사람의 아들이라니? 첫사랑의 아들을 사랑하게 되는 여자의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합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되고 새로운 이야기를 제일 먼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늦가을의 서울,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중견 제조업체 본사 15층, 구매부장실 문패 아래 박서연이라는 이름이 단정하게 새겨져 있었다. 오전 10시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은 언제나처럼 정확하고 자신감 넘쳤다. 회색 정장 재킷 안으로 하얀 블라우스가 단정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무릎 길이의 스커트는 그녀의 세련됨을 더했다. 51세. 하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실제 나이를 믿지 않았다. 적당히 굴곡진 몸매와 매끈한 피부, 생기 넘치는 표정은 누가 봐도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으로 보였다. 부장님, 오늘 오전에 새로운 자재 협력업체 담당자가 인사차 방문한다고 합니다. 비서가 일정을 알렸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책상 위에 놓인 서류를 정리했다. 24년간 이 회사에서 일하며 평사원에서 부장까지 올라온 그녀였다. 업무에는 칼같이 정확했지만 부하 직원들의 실수에는 따뜻하게 대했다. 그래서인지 회사 내에서 그녀를 모르는 사람이 없었고 많은 남자 직원들이 몰래 그녀를 흠모했다. 하지만 서연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다. 27세 이후로 단 한 번도 남자를 만나지 않았다는 것. 고등학교 시절부터 좋아했던 3살 위의 오빠, 그와 24세에 동거를 시작했고 결혼을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가 본 사주가 모든 것을 망쳐버렸다. 두 사람이 결혼하면 10년 후 헤어지게 되고 남편은 아내를 머리 위에 모시고 살다 단명한다는 끔찍한 예언. 그 말을 듣고 그의 어머니는 극렬히 반대했고 결국 그는 어머니의 뜻을 따랐다. 미안해, 서연아. 나도 어쩔 수 없어. 어머니가 너무 완강하셔서. 그날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했다. 서연은 그를 원망하지 않았다. 그저 사랑했기에 그가 불행해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헤어진 후 외국으로 떠났던 그녀는 2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의 소식을 들을 수 없었다. 의도적으로 찾지도 않았다. 그렇게 24년이 흘렀다. 주변에서 좋은 사람을 소개해줬지만 그녀의 마음은 움직이지 않았다. 아직도 그를 잊지 못했기 때문이다. 부장님, 협력업체 담당자 오셨습니다. 비서의 목소리에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회의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그녀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다. 27세쯤 되어 보이는 젊은 남자 직원이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인사했다. 안녕하십니까, 부장님. 대성산업 신입사원 강민준입니다. 앞으로 부장님과 연락할 담당자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네, 저도 잘 부탁합니다. 같이 잘해봐요. 서연은 습관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다. 하지만 속으로는 묘한 감정이 일었다. 이 남자 낯설지 않았다. 특별히 잘생긴 얼굴은 아니었다. 평범한 이목구비, 단정한 헤어스타일, 깔끔한 정장 차림. 하지만 왠지 모르게 호감이 갔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은 느낌이었다. 회의는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민주는 신입사원답지 않게 업무 파악이 빨랐고 서연의 요구사항을 정확히 이해했다. 서연은 그의 일처리가 무척 마음에 들었다. 다음 미팅에서도 그 다음 미팅에서도 민준의 능력은 기대 이상이었다. 서연은 자연스럽게 그의 회사에 더 많은 물량을 발주했고 덕분에 민준은 회사 내에서 빠르게 인정받기 시작했다. 민준 씨, 이번 분기 실적 정말 좋네요. 박 부장님 덕분이죠?
민준의 상사가 칭찬했다. 민준은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서연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싹트고 있었다. 처음 그녀를 봤을 때부터 느낀 묘한 끌림. 업무차 만날 때마다 더욱 강해지는 그 감정을 민주는 애써 억누르고 있었다. 3개월 후 회사는 포항에서 열리는 대형 산업 박람회에 참가하게 되었다. 이번 박람회는 회사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행사였다. 서연은 대표 발표자로 선정되었고 협력 업체들도 보조 인력으로 참가했다. 당연히 민준도 포함되었다. 3박 4일의 일정. 포항의 늦가을 날씨는 쌀쌀했지만 청명했다. 박람회는 성공적이었다. 서연의 프레젠테이션은 많은 바이어들의 관심을 끌었고 여러 건의 계약 가능성이 열렸다. 마지막 날 저녁 모든 일정을 마친 일행은 시내 한 식당에서 회식을 가졌다. 자, 이번 박람회 성공을 위해 건배. 상사의 구령에 맞춰 모두가 잔을 들었다. 소주와 맥주가 오가고 분위기는 점점 무르익었다. 서연도 오랜만에 마음을 놓고 술을 마셨다. 1잔, 2잔, 3잔. 얼굴이 붉어지고 기분이 좋아졌다. 그녀는 문득 테이블 건너편에 앉아 있는 민준을 바라보았다. 이상했다. 술 기운 때문인지 그가 더욱 낯설지 않게 느껴졌다. 마치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 같았다. 원래 알았던 것 같은 느낌. 서연은 무의식 중에 자리에서 일어나 민준의 옆자리로 이동했다. 민준 씨, 혹시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지 않아요? 서연이 술잔을 건네며 물었다. 민준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부장님. 처음 뵙는 게 맞는데요.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왠지 낯설지 않아서요. 민준 씨는 어떻게 우리 회사 협력업체에 들어가게 되셨어요? 전에는 어디서 일하셨어요? 서연의 질문에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저는 대학 졸업하고 바로 지금 회사에 입사했습니다.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고요. 아버지는 제가 3살 되기 전에 돌아가셔서 기억이 없어요. 민준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할머니께서 며느리 때문에 아들을 잃었다고 생각하셔서 어머니를 많이 원망하셨대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를 데리고 친가와 인연을 끊고 살아오셨어요. 서연은 가슴이 철렁했다. 시어머니의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했던 자신의 과거가 떠올랐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청년이 본능적으로 동질감을 느끼게 했던 것일까? 서연은 민준의 손을 가볍게 잡으며 위로했다. 힘드셨겠어요. 어머니도 민준 씨도. 회식이 끝나고 각자 숙소로 돌아가는 시간. 일부 사람들은 2차를 가기로 했지만 서연과 민준은 숙소로 돌아가기로 했다. 둘은 함께 걸으며 포항의 밤거리를 음미했다. 부장님, 술 좀 깰 겸 호미곶 해변 쪽으로 돌아서 갈까요? 바람 쐬면 좋을 것 같아요. 민준의 제안에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포항 호미곶. 그곳은 서연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곳이었다. 20대 중반, 첫사랑과 함께 이곳에서 데이트했던 기억. 손을 잡고 해변을 걸으며 영원을 약속했던 그날이 생생했다. 해변에 도착하자 민준이 신발을 벗었다. 부장님, 신발에 모래 들어가면 불편해요. 맨발로 걸어요. 서연도 따라서 신발을 벗었다. 차가운 모래가 발바닥에 닿았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달빛이 바다를 비췄다. 여기 처음이에요. 어머니 말씀으로는 예전에 여기 와보자고 하셨는데 아버지가 이곳을 싫어하셨대요. 그래서 한 번도 와본 적이 없어요. 민준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다. 서연은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왜 그의 아버지는 이곳을 싫어했을까? 하지만 더 묻지 않았다. 그때였다. 서연이 발을 헛디뎌 비틀거렸다.
아, 그 순간 민준이 재빠르게 그녀를 붙잡았다. 서연은 민준의 품에 안긴 채 균형을 잡았다. 그 순간 그녀는 25년 만에 느끼는 남자의 체온에 온몸이 얼어붙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다. 민준의 몸에서 풍기는 은은한 향기, 가을밤의 서늘한 공기와 섞인 그의 채취가 서연의 감각을 깨웠지만 진한 수컷의 냄새가 다리를 풀리게 만들었다. 서연의 가슴은 주책 없이 두방망이질을 쳤고 아들뻘 남자에게서 풍기는 향기는 마치 누군가 안개 속에 페로몬 향수를 부어놓은 듯 서연의 마음을 미친 듯이 요동치게 만들었다. 민준에게서 적당한 땀 냄새와 감출 수 없는 수컷의 향기는 막을 수 없는 댐처럼 계속해서 흘러나오고 있었고 서연의 몸은 병에 걸린 것처럼 덜덜 떨려왔다. 부장님 괜찮으세요? 민준의 목소리가 들렸지만 서연은 대답할 수 없었다. 두 다리 사이에서는 축축한 느낌의 물이 다리를 타고 흘러내리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20대 후반 이후로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의 소용돌이. 당황한 서연은 민준을 밀어내며 모래 위에 주저앉았다. 지금 일어서면 자신의 다리사에서 흐르는 물을 민준이 눈치챌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부장님, 어디 다치셨어요?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잠깐만요. 그녀는 숨을 고르려 애썼다. 자신이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다. 아들뻘 되는 남자에게 왜 이런 감정을 느끼는 걸까? 수치심과 당혹감이 밀려왔고 서연은 갑자기 화가 치밀어 오르는 듯 했다. 알 수 없는 자신의 마음. 민주는 분명 아무 잘못이 없는데 왜 화가 나는 것인지 서연은 도무지 알 수가 없었다. 그때 이어지는 민준의 말. 부장님, 다리가 불편하시면 제가 업어드릴게요. 치마는 이것으로 가릴 수 있을 거예요. 민준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건넸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다. 조금만 가면 숙소인데 걸어가는 동안 다리 사이에 흐르는 물이 떨어질 것만 같았기 때문이었다. 서연은 재킷으로 허리를 감싸고 민준의 등에 올라탔다. 20년 넘게 남자와 이렇게 가까이 있어 본 적이 없었다. 민준의 등은 생각보다 넓고 따뜻했다. 서연은 10대 소녀처럼 심장이 두근거렸다. 민준도 내색하지 않았지만 평소에도 매력적인 서연이 옆에서 걸을 때부터 묘한 흥분에 쌓이기 시작했었다. 민준은 사실 서연의 다리 사이에 흐르는 물을 진작에 알고 있었지만 모르는 척 하고 있었을 뿐이었다. 민준은 서연을 처음 보았을 때부터 매력적인 몸매와 아름다운 미소에 눈을 어디에 둘지 몰라 무심코 바닥을 바라보았고 처음 시선을 바닥으로 두었을 때 눈에 들어온 서연의 다리가 한 번도 다리의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민준에게 검은 스타킹의 아름다운 각선미에 대한 매력을 알려주었는데 그 뒤로 민준은 습관적으로 서연의 다리를 훔쳐봤었던 것이었다. 나쁜 마음으로 훔쳐보는 것이 아니라 엉덩이부터 발끝까지 이어지는 서연의 몸매 라인은 마치 비너스상의 라인처럼 완벽하게 느껴져 민준의 시선을 잡아 끌었기 때문이었다. 민준의 심장 역시 빠르게 뛰고 있었다. 서연을 업고 가는 동안 서연의 숨결이 자신의 목덜미를 간지를 때마다 온몸에 전율이 흘렀다. 아래쪽에 뻐근해지는 느낌이 마치 바지가 자신의 하부를 꼭 올죄는 듯한 압박감이 들었고 바지가 찢어질 것만 같았다. 민주는 그 느낌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 발기된 자신의 물건이 서연에게 들킬까 방지하고자 여자를 엎으며 받쳐든 두 손에 힘이 들어가자 서연의 엉덩이를 움켜쥐는 상황이 되었다. 서연은 뜨거운 숨결과 함께 낮은 신음을 터뜨렸다. 민준과 서연의 머릿속에는 서로 같으면서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고
머리가 복잡해질 무렵 어느새 서연의 숙소에 다다랐다. 민주는 서연을 방 앞까지 업어다 주고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부장님, 이제 괜찮으시겠어요? 들어가서 푹 쉬세요. 민준이 돌아서려는 순간 서연이 그의 손을 잡았다. 가지마. 서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민주는 멈춰섰다. 서연이 이어서 말했다. 내가 안아달라고 한다면 나는 어떤 여자가 되는 거지? 민주는 서연을 똑바로 쳐다보았다. 그의 눈빛은 진지했다. 안아달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부장님께 감정을 숨기지 않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전히 제 마음을 표현할 수 없고 사모하는 부장님으로만 계속될 겁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두 사람의 입술이 맞닿았다. 오랜 시간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하듯 쏟아졌다. 아주 진한 입맞춤. 남자와 여자의 혀는 서로 뱀처럼 얽혀 빠져나갈 수 없는 동굴에 갇혀버린 듯했다. 두 사람의 손도 바쁘게 움직였다. 남자는 도저히 50대라고 할 수 없는 여자의 피부에서 느껴지는 감촉의 할 말을 잃었다. 가슴은 한 손에 다 들어오지 않을 만큼 크고 탐스러웠고 꼭지는 작고 귀여운 앵두가 더 익어 떨어지기 전에 먹어달라는 듯 빛나는 것 같았으며 잘록한 허리는 두 손을 감싸면 손에 다 들어올 만큼 잘록했다. 엉덩이는 포도송이처럼 동그랗고 탄력과 함께 부드러움을 같이 했다. 남자는 살짝 몸을 밀어 침대에 여자를 눕힌 뒤 여자의 허벅지 사이를 파고 들어갔다. 여자의 허벅지에는 물이 흐른 자국이 남아 있었고 그 물을 남자는 자신의 입술과 혀로 깨끗이 닦아주었는데 그 행위에 여자는 온몸을 전기로 지지는 듯한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여자는 남자의 물건을 손으로 부드럽게 감싸고 천천히 어루만졌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묻어뒀던 남녀 간의 사랑 방법을 마치 다시 배워가는 듯 했고 여자의 손길 하나하나에 남자는 온몸의 솜털이 곤두서며 미세한 감각이 모두 깨어나는 듯 했다. 젊은 남자의 물건은 흔히 말하는 훌륭하다는 표현이 부족했다. 표면은 손대면 데일 것처럼 뜨거웠고 마치 원목 가구의 다리처럼 단단했다. 여자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생각했다. 이것이 빨리 자신을 정복하기를. 곧 남자가 움직였고 미지의 세계를 탐험하는 것처럼 천천히 목표물을 향해 갔다. 드디어 깜깜한 어둠을 헤치고 들어가 정복을 한 세계는 자신의 생각보다 더 대단했다. 외모에서도 느꼈지만 그 세계는 도저히 50대라고 믿을 수 없는 신세계와 같았다. 남자가 정복을 했다고 생각한 순간 사방의 벽이 줄어든 것처럼 자신의 정복꾼을 꽉 움켜잡아 옴짝달싹 못하게 하는 것 같았다. 마치 이제 도망칠 수 없다고 하는 듯 놓아줄 생각 없이 오히려 남자의 모든 것이 안에서 녹아내릴 때까지 압박을 하는 것 같았다. 용암이 천천히 흘러내리듯 시작된 두 사람의 행위는 밤새도록 멈출 줄 몰랐고 두 사람 모두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질리지 않고 더욱 사랑하고 싶은 찰떡 같은 궁합이 신기하였다. 아침이 밝아왔지만 두 사람의 사랑은 식을 줄 몰랐다. 아침 햇살이 커튼 사이로 비집고 들어왔다. 서연은 천천히 눈을 떴다. 옆에 누워있는 민준의 얼굴이 보였다. 평화로운 잠든 얼굴. 서연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그의 머리카락을 쓸어 넘겼다. 지난밤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50대 여자가 20대 남자와 서연은 이불을 끌어당겨 얼굴을 가렸다. 부끄러움과 죄책감 그리고 묘한 행복감이 뒤섞였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분명한 건 지난밤이 실수나 충동만은 아니었다는 것. 민준과 함께 있을 때 그녀는 25년 전의 자신으로 돌아간 것 같았다.
사랑에 빠졌던 그때의 서연으로. 부장님, 민준이 눈을 떴다. 그의 눈빛은 맑았다. 안녕하세요. 그는 수줍게 미소 지었다. 서연도 따라 미소 지었다. 민준 씨, 이제 씻고 나가야 할 것 같아요. 다른 분들과 아침 약속이 있잖아요. 서연이 말했다. 민준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다. 두 사람은 번갈아 가며 샤워를 하고 옷을 정돈했다. 거울을 보는 서연의 얼굴에는 묘한 빛이 돌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생기였다. 약속 장소인 식당에 도착했을 때 다른 일행들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다. 부장님, 민준 씨, 어제 잘 쉬셨어요? 동료들이 반갑게 인사했다. 서연과 민준은 자연스럽게 웃으며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식사 내내 둘 다 젓가락을 제대로 들지 못했다. 서로의 눈길이 마주칠 때마다 당황스러웠다. 지난밤의 일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까? 일시적인 감정이었을까? 아니면 진짜 사랑의 시작이었을까? 두 사람 모두 같은 고민에 빠져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기차 안. 서연과 민주는 다른 칸에 앉았다. 서연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회사, 나이 차이, 주변의 시선. 고려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다. 하지만 가슴속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감정만큼은 부정할 수 없었다. 그날 저녁 각자의 집에서 두 사람은 서로를 생각했다. 민준의 집. 어머니가 아들의 표정을 보며 물었다. 민준아, 무슨 고민 있니? 표정이 이상하구나. 민준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어머니,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그런데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어머니는 눈썹을 치켜 올렸다. 몇 살 차이인데 그러니? 엄마한테 말해보렴. 정확한 나이는 모르겠는데 회사에 20년 이상 다녔다고 하는 걸 보면 최소 20살은. 민준의 말에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소리쳤다. 뭐? 20살? 너 미쳤어? 너랑 20살 차이면 엄마 뻘이잖아. 민준아, 정신 차려. 다른 여자도 많은데 하필. 어머니, 못 있겠어요. 아직 혼자만의 생각이긴 하지만 그렇게 쉽게 정리될 사이가 아니에요. 민준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너. 어머니는 말을 잇지 못하고 한숨만 내쉬었다. 민준은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서연의 얼굴을 떠올렸다. 그녀의 미소,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따뜻함. 모든 것이 그리웠다. 잠이 오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어머니는 다시 한번 물었다. 민준아, 어제 그 얘기 진심이니? 민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니. 진심입니다. 어머니는 깊은 한숨을 쉬었다. 아들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 며칠 후, 민주는 업무차 서연의 회사를 방문했다. 복도에서 마주친 두 사람은 어색하게 눈인사만 나눴다. 회의실에 들어가서도 분위기는 냉랭했다. 서연은 일부러 차갑게 업무 이야기만 했고, 민준도 최소한의 대답만 했다. 미팅이 끝나고 민준이 먼저 일어섰다. 그럼 이만 가보겠습니다, 부장님. 민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뚝뚝했다. 서연은 고개만 끄덕였다. 민준이 문을 나가는 순간 서연은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보고 싶었다. 만지고 싶었다. 안기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수 없었다. 이상한 관계. 연인도 아니고 단순한 업무 관계도 아닌 애매한 사이. 두 사람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다. 서연은 책상에 앉아 일에 집중하려 했지만 불가능했다. 민준의 얼굴이 계속 떠올랐다. 그를 보자마자 가슴이 두근거렸고 또다시 아래가 축축해지는 것이 느껴졌고
스르륵 물이 흐르는 게 느껴졌는데 서연은 자신의 몸이 일으키는 반응을 제어할 수 없었다. 자신이 왜 이러는지 스스로도 당황스러웠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다. 민주는 점점 피폐해져 갔다. 일에 집중할 수 없었고 밤에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은 온통 서연 부장 생각뿐이었다. 서연 역시 마찬가지였다. 젊은 날의 열병처럼 며칠을 앓았다. 식욕도 없었고 업무 효율도 떨어졌다. 민준의 어머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아팠다. 이렇게 방치할 수는 없었다. 결국 그녀는 결심했다. 그 여자를 직접 만나보기로. 어머니는 민준의 휴대폰에서 서연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서연의 목소리가 들렸다. 네, 저 강민준 어머니입니다. 아, 네, 무슨 일이신가요? 서연의 목소리가 긴장했다.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약속 당일 서연은 일찍 카페에 도착해 자리에 앉았다. 손이 떨렸다. 커피 잔을 들여다 내려놓기를 반복했다. 무슨 말을 들을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다. 카페 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단정한 옷차림의 여성. 민준의 어머니가 분명했다. 그녀가 주위를 둘러보다 서연을 발견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마치 유령을 본 듯한 표정이었다. 민준의 어머니는 천천히 서연에게 다가왔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했다. 놀라움, 분노,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이 뒤섞여 있었다. 서연 앞에 앉은 어머니는 한참을 말없이 서연을 쳐다봤다. 저 혹시 강민준 씨 어머님이신가요? 서연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우리 민준이를 사랑하시나요? 서연은 순간 당황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막상 대답하려니 말문이 막혔다.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사랑인지 확신할 수 없지만 보고 싶습니다. 같이 있고 싶고 아무것도 안 하고 옆에 있고 싶습니다. 미쳤어. 어머니가 갑자기 테이블 위에 물컵을 집어 서연에게 끼얹었다. 차가운 물이 서연의 얼굴과 옷을 적셨다. 하지만 서연은 닿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소리를 냈다. 네, 어머니. 저 미친 것 같아요. 미쳤어요. 50세가 넘은 여자가 20대 남자를 사랑한다니. 미친 게 맞아요.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다. 어머니는 주먹을 쥐고 있었다. 분노와 슬픔이 교차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후 어머니가 조용히 물었다. 결혼은 했었나요? 서연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이 나이에 남자 경험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지요. 아주 어렸을 때 사랑하던 사람과 결혼을 전제로 동거를 했었습니다. 그 남자와 헤어진 후 계속 혼자 살아왔습니다. 혼자 살아온 이유는 무엇 때문이죠? 어머니의 목소리에 미묘한 변화가 있었다. 그 남자를 많이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합니다. 헤어진 후로 관심 가는 남자가 없었고 그냥 이렇게 혼자 살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알아요? 모릅니다. 집안의 반대가 워낙 심해서 애써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헤어진 뒤 모든 걸 정리하고 외국으로 떠났다가 2년 만에 돌아왔는데 소식을 알 수 없었어요. 그 뒤로 그냥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어머니는 서연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에 잠겼다. 이 여자도 시어머니 때문에 헤어진 거구나. 그리고 아직도 내 남편을 잊지 못했구나. 어머니의 마음이 복잡해졌다. 자신 역시 사주 때문에 남편과 만났고 남편이 사고로 죽자 시어머니의 비난을
견딜 수 없어 인연을 끊었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이 미워요. 어머니가 갑자기 말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 건가요? 둘이 결혼이라도 하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어머니. 제가 어떻게 감히 결혼을 생각할 수 있겠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그럼 뭔가요?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야 할 애를 가지고 놀겠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해하셨어요. 만나지 않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만 흘렸다. 그 모습을 보는 어머니의 가슴도 아팠다. 불쌍한 여자. 내 남편을 빼앗아 갔다고 생각했는데 나에게 껍데기만 남겨두고 간 여자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남편은 나와 살지 않았던가. 이 여자가 더 불쌍하구나. 그래요. 부탁해요. 같은 여자로서 이해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나는 엄마이기 때문에 둘이 만나는 것을 허락할 수 없어요. 네, 이해합니다. 어머니. 서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카페를 나갔다. 집으로 돌아온 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깊은 생각에 잠겼다. 참 불쌍한 여자구나. 다른 사람에게 마음도 열지 못하고 이제껏 혼자 살아왔다니. 오후가 되어 퇴근한 민준이 집에 들어왔다. 어머니는 여전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어머니, 무슨 일 있어요? 민준이 물었다. 왔구나. 아니다. 아무 일 없다. 잠깐 여기 좀 앉아보거라. 네, 어머니. 너에게 묻고 싶은 게 있구나. 그 여자를 사랑하니? 갑자기 그건 왜? 민준이 당황했다. 말해보거라. 잘 모르겠어요, 어머니. 좋아하는 건지 사랑하는 건지. 제가 사춘기도 아닌데 지금 그 사람이 안 되면 죽을 것 같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숨이 안 쉬어져요. 어머니는 아들의 눈을 오래 쳐다봤다. 그 눈빛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렇구나. 그럼 만나보거라. 네. 진심이세요? 그래, 만나보고 그 여자가 정말 너의 사랑인지 알아봐. 고맙습니다.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주는 어머니를 껴안았다. 사흘 후 시내의 한 카페. 민주는 서연에게 만나자는 연락을 했고 서연은 고민 끝에 응했다. 두 사람은 조용한 구석자리에 마주 앉았다. 서연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다. 민준도 마찬가지였다. 할 말이 있어서 보자고 했습니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그래요. 나도 할 말이 있었어요. 내가 먼저 말할게요. 서연은 심호흡을 하고 말을 이었다. 지난날 있었던 일은 잊고 우리 이제 다시 거래처 직원들로 돌아가는 거예요. 당신은 납품사의 신입사원, 나는 납품처의 구매부장으로. 무슨 소리예요?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다. 주변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그는 신경 쓰지 않았다. 부장님은 그게 될지 몰라도 나는 안 돼요. 왜요? 우리가 무슨 관계예요? 그냥 하룻밤 보낸 것뿐이에요. 나는 민준 씨 엄마와 동년배예요. 서연의 목소리도 떨렸다. 우리가 정말 아무 사이 아니에요? 그리고 나이가 무슨 상관이에요? 내가 사랑하는데. 사랑? 사랑이 뭔지 알고 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감정이에요. 서연은 목소리를 높였다. 부장님은 스쳐 지나갈지 몰라도 나는 영원히 계속되는 감정이에요. 어머니도 부장님과 만나보라고 하셨어요. 제 감정을 믿어주셨다고요. 민준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뭐라고요? 어머님이 허락하셨다고? 서연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네, 어머님이 허락하셨어요. 그럴 리가. 정말 허락하셨어요? 정말이에요. 정말이라고요. 어머님이 부장님과 잘 만나보라고 했다고요.
민준이 서연의 손을 잡았다.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눈물을 흘렸다. 민준은 손수건을 건네며 말했다. 고개 들어봐요. 자, 눈물 닦고 나 좀 봐요. 나 보고 싶지 않아요?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민준을 바라봤다.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서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나 부탁이 있어요. 뭔데요? 말해봐요. 나 지금 당신에게 안기고 싶어요. 지금 당장. 두 사람은 카페를 나와 근처 호텔로 향했다. 방문이 닫히자마자 두 사람은 서로를 껴안았다. 마치 다시는 못 볼 연인들처럼 절박하게 서로를 원했다. 민주는 서연의 이마, 눈, 코, 입술에 차례로 입을 맞췄다. 서연의 부드러운 피부를 조심스럽게 어루만졌다. 자신의 몸을 각인시키듯 떨어지지 않은 채 여자를 안았고 여자 또한 남자의 모든 행위를 받아들이며 자신의 온 몸이 땀에 젖은 줄도 모른 채 탄탄한 그의 가슴과 물건에 몸을 맡겼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폭풍 같은 행위가 지나고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누워 천장을 바라봤다. 서로의 몸을 감싸 안은 채 대화를 나눴다. 자기는 나와 어떻게 하고 싶어요? 어느새 서연은 민준에게 자기라는 호칭을 쓰고 있었다. 나는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민준의 대답은 단호했다. 어머님이 결혼까지 허락하실까요? 허락하실 거예요. 만나는 걸 허락한다는 건 결혼을 염두에 두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은 30대로 보이잖아요. 정말 내가 어려 보여요? 서연이 민준을 보며 웃었다. 본인도 알잖아요. 실제 나이에 안 맞게 보인다는 걸. 그리고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연예인 부부도 있잖아요. 정말. 서연은 말끝을 흐렸다. 그런데 나랑 결혼하기 싫어요? 민준이 장난스럽게 물었다. 아니에요. 나도 당신을 놓치고 싶지 않아요. 양심도 없는 나쁜 여자지만 사실 당신은 좀 이상해요. 그냥 막 뭔가 신경 쓰이고 아무튼 이상해요. 이런 기분 정말 처음이에요. 나도 그래요. 처음 봤을 때부터 뭔가 오래전부터 아는 느낌? 운명 같았어요. 민준이 서연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두 사람은 호텔을 나와 식사를 하고 다시 카페에 앉아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어디서 살 것인지, 아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주변 사람들에게 어떻게 말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들을 세웠다. 자, 이제 어머님께 지금 나눈 우리 미래에 대한 말씀을 드리러 가요. 민준이 일어섰다. 알겠어요. 가죠. 서연도 따라 일어섰다. 민준의 집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두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다. 서연은 정중하게 인사했다. 안녕하세요, 어머님.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고 소파를 가리켰다. 앉으세요. 세 사람이 마주 앉았다. 침묵이 흘렀다. 민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니, 저희 결혼하고 싶습니다. 그래, 둘이 결혼하겠다고? 어머니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네, 어머니. 결혼하겠습니다. 민준과 서연이 동시에 대답했다. 어머니는 잠시 침묵에 잠겼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지금부터 내 말을 잘 듣거라. 그쪽도 잘 들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이 아이 아빠는 강태준이에요. 어머니는 남편의 이름을 말하며 서연에게 사진 한 장을 건넸다. 서연은 사진을 받아들었다. 그 순간 그녀의 손이 멈췄다. 사진 속 남자, 그 얼굴, 꿈에도 잊을 수 없는 얼굴, 자신과 미래를 꿈꿨던 첫사랑, 바로 그 사람이었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아, 서연은 사진을 움켜쥐고 몸을 떨었다. 자신은 지금 첫사랑의 아들과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겠다고 첫사랑의 부인을 찾아온 것이었다. 자, 어때요? 결혼할 수 있겠어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내 아들과 그쪽의 결혼을 반대하지는 않아요. 당신을 처음 본 순간 나는 알아봤어요. 내 남편의 첫사랑인 당신을. 서연은 사진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물만 흘렸다. 그래서 이 기가 막힌 상황을 예상했고 만남을 반대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곰곰이 생각해 보니 당신이 남편과 사주가 좋지 않아 헤어졌다는 것을 남편에게 들어서 알고 있는데 당신도 시어머니 때문에 헤어졌을 거라 생각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말도 안 되는 사주 때문에 헤어진 두 사람의 인연을. 어머니, 서연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다. 남편은 사고로 죽었어요. 남편과 길게 살진 않았지만 같이 사는 내내 당신을 원망했어요. 남편은 당신의 얘기를 나에게 서슴없이 했고 계속해서 당신을 그리워했어요. 나는 남편의 껍데기만 붙잡고 살았습니다. 어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래서 당신을 원망했었는데 당신을 만나고 알았어요. 나보다 당신이 더 힘들었다는 것을. 흑흑. 서연은 소리내어 울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아버지의 첫사랑이라고요? 민준이 놀라며 물었다. 아버지의 첫사랑이 아니라 서로에게 첫사랑이었다. 자, 이래도 결혼할 수 있겠니?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저는 아버지 얼굴도 몰라요. 본 적도 없고 기억도 없어요. 민준이 소리쳤다. 너는 그렇다 하더라도 저 여자는 내 아버지를 기억한다. 어머니가 조용히 말했다. 서연은 사진을 내려놓고 일어섰다. 이만 가보겠어요. 실례했습니다. 잠깐만요, 부장님. 민준이 서연을 따라 나가려 했지만 어머니가 막았다. 민준아, 잠깐 앉거라. 나는 너의 선택을 반대할 생각 없다. 저 여자와 이야기를 해보고 결정이 되면 나에게 말해주거라. 감사합니다, 어머니. 민주는 어머니에게 인사하고 급히 집을 나섰다. 민주는 서연의 집으로 향했다. 초인종을 눌러도 대답이 없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다. 민주는 문 앞에 서서 계속 초인종을 눌렀다. 1시간, 2시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결국 민주는 휴대폰을 꺼내 메시지를 작성했다. 부장님, 이제 알았어요. 왜 그렇게 부장님에게 끌렸는지. 아마 나는 부장님을 만나 사랑할 운명이었나 봐요. 지금 부장님의 마음을 감히 제가 짐작할 수 없겠지만 분명히 정리하고 나에게 올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기다릴게요. 당신이 나에게 올 때까지 매일매일 당신을 기다릴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고 민주는 집으로 돌아갔다. 서연의 집안. 그녀는 소파에 앉아 사진을 보고 또 보았다. 강태준, 그녀의 첫사랑, 그리고 민준의 아버지.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운명의 장난이 이토록 잔인할 수 있을까? 서연은 사진 속 태준의 얼굴을 손끝으로 쓰다듬었다. 20대 중반의 그 모습 그대로였다. 밝은 미소, 다정한 눈빛, 그녀가 사랑했던 모든 것들이 그 사진 속에 담겨 있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태준 오빠. 서연은 중얼거렸다.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제가 오빠의 아들을 사랑하게 됐어요. 이게 맞는 걸까요? 그날 밤 서연은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과거를 떠올렸다. 고등학교 시절 처음 만났던 태준. 대학생이었던 그는 친구의 오빠였다. 학교 축제에서 우연히 마주쳤고 그의 밝은 미소에 한눈에 반했다. 넌 고등학생이지? 공부 열심히 해야 해. 태준이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 손길이 너무 따뜻했다. 서연은 그날부터 태준을 좋아하기 시작했다.
대학에 진학한 후 우연히 캠퍼스에서 다시 만났다. 태주는 서연을 알아보고 반가워했다. 너 그때 그 학생? 우리 대학에 왔구나. 축하해. 태준이 환하게 웃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다. 연인이 되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24세 서연이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준비할 때 태준이 프로포즈했다. 서연아, 우리 같이 살자. 결혼은 내가 취직하고 경제적으로 안정되면 하는 거야. 서연은 기쁘게 받아들였다. 두 사람은 작은 원룸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행복한 시간이었다. 태주는 다정했고 서연은 그의 모든 것을 사랑했다.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다. 태준의 어머니가 둘의 사주를 받고 최악의 결과가 나왔다. 어머니는 극렬히 반대했고 태준을 설득했다. 엄마, 사주가 뭐가 중요해요? 저는 서연이를 사랑해요. 태준이 항변했지만 어머니는 물러서지 않았다. 안 돼. 내 아들 죽는 꼴 볼 수 없어. 당장 헤어져. 결국 태준은 어머니의 뜻을 따랐다. 그날 밤 태준이 서연에게 말했다. 미안해, 서연아. 나 정말 미안해. 하지만 우리 헤어져야 할 것 같아. 서연은 울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어요, 오빠. 오빠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헤어졌다. 서연은 모든 것을 정리하고 외국으로 떠났다. 2년간 유학 생활을 하며 태준을 잊으려 애썼다. 하지만 불가능했다. 돌아와서도 그의 소식을 듣지 못했다. 의도적으로 찾지 않았다. 그가 행복하기를 바랐기 때문이다. 그리고 24년이 흘렀다. 서연은 태준을 잊지 못한 채 혼자 살았다. 그리고 이제 그의 아들을 사랑하게 되었다. 민준. 태준을 닮았으면서도 다른 그 청년. 처음 봤을 때부터 느꼈던 묘한 끌림의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그는 태준의 아들이었던 것이다. 내가 정말 민준이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태준 오빠의 모습을 민준이에게서 찾으려는 걸까? 서연은 자문했다.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며칠이 지났다. 민준은 매일 서연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부장님, 오늘도 당신을 기다립니다. 부장님, 당신이 보고 싶어요. 부장님, 제 마음은 변하지 않아요. 서연은 메시지를 읽을 때마다 가슴이 아팠다. 그를 만나고 싶었다. 하지만 만날 수 없었다. 태준에게 미안했고 민준에게도 미안했다. 일주일 후 민준의 어머니가 다시 서연에게 연락했다.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어요. 서연은 이번에는 거절하지 않았다. 같은 카페, 같은 자리. 두 여자가 마주 앉았다. 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다. 많이 힘드셨죠?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네, 어머님. 나도 힘들었어요. 남편이 당신을 사랑했다는 걸 알면서도 남편과 살았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혼자서 24년을 견뎌왔으니까. 어머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어머님. 서연의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다. 사실 남편이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어요. 미안하다. 내가 너무 약했다. 서연이를 지키지 못했다고요. 남편은 당신을 평생 잊지 못했어요. 그리고 나는 그걸 알면서도 남편 곁에 있었어요. 어머니도 눈물을 흘렸다. 내가 당신을 원망한 이유는 그것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제 알아요. 당신이 나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당신도 피해자였다는 걸. 어머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만 미안해하세요. 그리고 제 아들과의 일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반대하지 않아요. 오히려 당신이라면 좋을 것 같아요. 남편이 사랑했던 여자, 그 여자가 내 아들을 사랑한다면
그것도 운명 아닐까요?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았다. 하지만 어머님, 저는 서연이 말을 잇지 못했다. 두려운 거죠? 민준이를 사랑하는 게 태준이를 배신하는 것 같아서. 하지만 태준이는 당신이 행복하기를 바랐을 거예요. 그리고 민준이는 태준이의 아들이지만 태준이와는 다른 사람이에요. 민준이를 민준이로 사랑해 주세요. 어머니의 말에 서연은 울음을 터뜨렸다. 오랜 시간 억눌렀던 감정이 폭발했다. 어머니는 서연을 안아주었다. 두 여자는 한참을 그렇게 있었다. 카페를 나온 서연은 민준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준 씨, 만날 수 있을까요? 민준의 목소리는 떨렸다. 네, 부장님. 지금 어디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30분 후 한강공원.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다. 석양이 강물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서연이 먼저 말했다. 민준 씨, 아니 민준아. 나 많이 생각했어. 우리가 정말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태준 오빠를 대신해서 당신을 사랑하는 건지. 그래서 결론은? 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나는 당신을 사랑해. 민준이를 사랑해. 태준 오빠의 아들이 아니라 강민준이라는 한 사람을 사랑해. 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부장님. 민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이제부터 부장님이라고 부르지 마. 그냥 서연이라고 불러줘. 서연아. 민준이 서연을 껴안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우리 천천히 가자. 서로를 더 알아가고 확신이 들면 그때 결혼하는 거야. 서연이 민준의 눈을 바라보며 말했다. 알았어.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할게. 난 기다릴 수 있어. 민준이 미소 지었다. 그날 밤 서연은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다. 꿈속에서 태준이 나타났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서연아, 행복해. 내 목까지 행복해. 민준이가 너를 사랑하게 해줘서 고마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서연의 얼굴에는 미소가 번졌다. 창문을 열자 따뜻한 햇살이 들어왔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6개월 후, 서연과 민준은 공개적으로 연인 관계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변의 시선이 부담스러웠다. 특히 회사에서는 많은 소문이 돌았다. 하지만 두 사람은 당당했다. 서연은 민준의 회사로 거래를 계속 발주했고 민준은 더욱 열심히 일했다. 민준의 어머니는 두 사람을 지지했다. 가끔 세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어머니는 서연을 며느리처럼 대했고 서연도 어머니를 진심으로 대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가족처럼 가까워졌다. 서연 씨, 민준이 잘 부탁해요. 어머니가 서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머님, 제가 더 잘 부탁드립니다. 서연이 고개를 숙였다. 1년 후, 민준은 정식으로 프로포즈했다. 홈이 곧 해변. 두 사람이 처음 감정을 확인했던 그곳에서 해질녘 붉게 물든 바다를 배경으로 민준은 무릎을 꿇었다. 박서연, 나와 결혼해 줄래요? 당신을 평생 사랑하고 아끼고 존중하겠습니다. 민준이 반지를 꺼냈다. 서연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강민준. 당신과 결혼할게요. 결혼식은 조촐하게 치렀다. 가까운 친구들과 가족만 초대했다. 서연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놀랐지만 두 사람을 보고는 축복해 주었다. 서연아, 행복해 보인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야. 친구들이 말했다. 신혼여행은 유럽으로 갔다. 파리, 로마, 베니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거리를 걸었다. 나이 차이는 중요하지 않았다. 사랑만이 중요했다. 서연아, 행복해? 민준이 물었다. 응,
너무 행복해. 당신은? 서연이 웃으며 대답했다. 나도 세상에서 제일 행복해. 민준이 서연을 껴안았다. 귀국 후 두 사람은 새 아파트로 이사했다. 서연은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로 일하기 시작했다. 민준은 회사에서 승진했다. 안정적인 생활이었다. 어느 날 저녁 서연이 민준에게 말했다. 민준아, 나 너한테 해야 할 말이 있어. 뭔데? 무슨 일 있어? 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아니, 좋은 일이야. 나 임신했어.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민준의 얼굴이 환해졌다. 정말? 정말이야? 그는 서연을 안아 올렸다. 우리 아기가 생긴 거야? 응, 우리 아기. 서연이 눈물을 흘렸다. 기쁜 눈물이었다. 9개월 후 딸이 태어났다. 작고 예쁜 아기. 이름은 은서로 지었다. 은혜의 은, 서연의 서. 은서야, 엄마 아빠가 너를 정말 사랑해. 서연이 아기를 안으며 속삭였다. 민준의 어머니는 손녀를 보고 눈물을 흘렸다. 태준 씨 봐요. 우리 손녀가 이렇게 예뻐요. 당신이 사랑했던 서연이와 우리 아들 민준이의 딸이야. 이것도 운명이지? 어머니는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다. 세월이 흘렀다. 은서는 건강하게 자랐고 서연과 민준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다. 주변 사람들은 두 사람을 보며 말했다.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사랑하면 되는 거지. 어느 가을날 서연과 민준은 다시 호미곶을 찾았다. 은서를 데리고 세 식구가 손을 잡고 해변을 걸었다. 서연은 민준을 보며 생각했다. 태준 오빠 고마워요. 민준이를 보내줘서 덕분에 나 정말 행복해요. 엄마 바다 예뻐. 은서가 소리쳤다. 그래 예쁘지? 이 바다는 엄마 아빠에게 특별한 곳이야. 서연이 은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왜요? 은서가 물었다. 엄마 아빠가 여기서 처음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됐거든. 민준이 대답했다. 우와, 낭만적이다. 은서가 손뼉을 쳤다. 세 사람은 웃으며 해변을 걸었다. 석양이 그들을 비추고 있었다. 완벽한 순간이었다. 그날 밤 호텔 방에서 은서는 이미 잠들었고 서연과 민준은 발코니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다. 민준이 서연을 뒤에서 안았다. 서연아, 고마워. 뭐가? 서연이 물었다. 나를 사랑해줘서, 나와 함께해줘서, 은서를 낳아줘서, 모든 것에 고마워. 민준이 속삭였다. 나야말로 고마워, 민준아. 당신이 내 인생에 와줘서. 서연이 민준의 손을 잡았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파도 소리가 들렸고 달빛이 바다를 비췄다. 완벽한 평화였다. 우리 평생 이렇게 행복하게 살자. 민준이 말했다. 응, 평생. 서연이 대답했다.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이렇게 계속되었다. 운명의 장난 같았던 만남이 진짜 사랑으로 이어졌고 그 사랑은 새로운 생명으로 열매를 맺었다. 나이 차이, 과거의 인연, 모든 것을 넘어선 순수한 사랑. 그것이 서연과 민준의 이야기였다. 아버지의 첫사랑을 사랑한 남자, 첫사랑의 아들을 사랑한 여자. 믿을 수 없는 이야기. 여러분 재미있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잊지 마세요.